바닥에 놓인 낡은 바이올린. 먼지 한 톨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악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손끝이 떨렸고 활이 현을 스치자 세상이 멈췄다. 잃어버린 이름,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오직 몸만이 기억하던 선율. 이 곡은 내가 만든 건가요?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음악을 다시 찾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다. 아침 6시 윤아리는 알람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거울 속 얼굴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38. 성북동의 대저택에서 12해째 일하는 가정부. 화장대 위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시계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오늘은 추석 대청소다. 습관처럼 중얼거리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거울 속 할인의 눈빛은 지쳐 있었다. 12년. 긴 시간이었다. 매일 같은 복도를 걷고 같은 방들을 청소했다. 이 집의 사람들은 늘 부재했다. 회장은 해외 출장, 가족들은 유럽에. 그녀는 그들의 빈자리를 청소하는 사람이었다. 할인은 고아원 출신이었다. 6살 무렵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되었고 그 전의 기억은 없었다. 이름도 생일도 부모도 모른 채 그저 누군가 붙여준 이름으로 살아왔다. 고아원 원장이 말했었다. 하늘에서 내린 아이라는 뜻으로 할인이라고 불러주마. 그렇게 그녀는 윤할인이 되었다. 뿌리 없는 이름, 뿌리 없는 산후.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할인은 생각했다. 나는 누구였을까? 산사태 이전에 나는 어떤 아이였을까? 부모는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성북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저택은 거대했다. 3층짜리 건물의 정원까지 마치 작은 궁전 같았다. 하지만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의 온기가 없는 집. 그저 물건들만 가득한 공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발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할인은 1층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서재, 주방, 식당. 하나하나 닦고 정리했다. 시간이 흘렀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그날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이번엔 혼자서 다 해야겠어요. 용역 팀장의 말이 귓가에 남았다. 보통은 4~5명이 함께 청소했지만 추석이라 인력이 부족했다. 할인은 혼자였다. 텅 빈 저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거대한 복도에서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2층 청소를 마치고 할인은 3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3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먼지가 더 많이 쌓여 있었다. 복도를 지나며 방문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모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복도 끝 가장 안쪽의 방 앞에서 할인은 멈췄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문. 그 방은 청소하지 마시오. 첫 출근 날 회장이 했던 말이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이후로 할인은 단 한 번도 그 방에 접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문이 열려 있었다. 조용히 아주 살짝. 틈새로 빛이 새어 나왔다. 할인의 심장이 뛰었다. 손끝이 떨렸다. 안 돼, 열면 안 돼. 회장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발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문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다. 삐걱 문이 열렸다. 방 안은 빛으로 가득했다. 커튼이 걷혀 있었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방이었다. 중앙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한 대의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다.
마치 방금까지 누군가 연주하던 것처럼 줄은 팽팽했고 광택은 살아있었다. 하리는 숨을 삼켰다.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끝이 제멋대로 악기로 향했다. 한 발, 두 발 테이블 앞까지 다가갔다. 바이올린은 아름다웠다. 나무결이 살아있었고 혀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손을 뻗었다. 악기를 만지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다.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것 같은 느낌. 활을 집어들었다. 손에 딱 맞았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낯선 선율이 흘러들었다. 달빛의 기억,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던 멜로디였다. 잠들기 전, 샤워할 때, 지하철을 기다릴 때 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던 그 선율.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머릿속에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하리는 의자에 앉았다.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했다. 활을 현에 갖다 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활을 그었다. 첫 음이 울렸다.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맑고 청명한 음색이었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활은 현 위를 미끄러졌고 손가락은 정확한 위치를 짚어냈다. 배운 적 없는 곡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음악은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눈앞에 풍경이 펼쳐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자작나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어린아이, 그리고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 하리나, 다시 한번 해볼까? 여자의 목소리였다. 따뜻하고 온화한 엄마의 목소리 같았다. 하린의 눈물이 흘렀다. 기억나지 않는 장면이었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목이 메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다. 선율은 애절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사람의 노래 같았다. 하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현실과 기억의 경계가 흐려졌다.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여자.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웃는 얼굴. 우리 하린이는 천재구나. 칭찬하는 목소리.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따뜻했다. 너무나 따뜻했다. 또 다른 장면. 밤하늘 아래 둘이서 걷고 있었다. 달이 밝았다. 저 달빛을 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순간을 기억해, 하리나. 여자가 말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으로 여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장면은 거기서 끊겼다. 어둠이 밀려왔다. 비명소리,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하리는 숨을 헐떡였다. 연주가 흔들렸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음악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격렬하고 슬펐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도, 돌아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 하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음이 울렸다. 길고 깊은 음이었다. 방 안에 여운이 남았다. 음이 천천히 사라졌다. 고요가 찾아왔다. 하리는 활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이건 내가 만든 곡이야. 확신이 들었다.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멜로디였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곡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집의 방 한가운데에 내가 만든 곡의 악기가 있을까? 어째서 이 바이올린이 내 손에 딱 맞는 걸까? 하리는 바이올린을 내려다보았다. 악기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악기 안쪽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희미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눈을 가까이 대고 읽었다. 소유자 이지원. 낯선 이름이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또렷한 발걸음 소리였다.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점점 가까워졌다. 하리는 놀라 돌아섰다. 바이올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놓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들키면 안 되는데. 들키면 해고당할 텐데. 발소리가 멈췄다. 문 앞에서였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후한 남자였다. 회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얼굴엔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깊었다. 남자는 할인을 보고 멈췄다. 표정이 굳었다. 입술이 떨렸다. 눈이 커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지금 그 곡 어디서 배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인은 얼어붙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만져보려던 건데 급히 사과했다. 고개를 숙였다. 그 곡 말이요.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건 제 아내가 만든 곡입니다. 20해 전 실종된 아내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리는 손을 떼지 못했다. 바이올린을 꽉 잡고 있었다. 그럴 리가요. 이건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른 곡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악보도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곡이요. 제 아내 이지원만이 알던 선율입니다. 하리는 혼란스러웠다. 이지원. 아까 바이올린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다. 그럼 이 남자는 이지원의 남편인가? 실종된 아내를 찾는 남자. 당신은 누구요? 남자가 물었다. 윤하린입니다. 이 집에서 12년째 일하는 가정부예요.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윤하린 그 이름 중얼거렸다. 나짓군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한쪽은 잃어버린 사랑을, 다른 한쪽은 잃어버린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 남자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이 방은 제 아내의 음악실이었소. 그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천재라고 불렸지요. 하지만 20해 전 산사태로 실종됐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하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산사태.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를 구조한 그 산사태와 같은 사건일까? 그날 그녀는 딸과 함께 있었어요. 4살짜리 딸이었지요. 이름은 남자는 말을 멈췄다. 눈을 감았다. 이름은 할인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할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할인. 내 이름과 같은 이름. 4살. 산사태. 실종. 그 아이도 찾지 못했어요. 아마 둘 다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6살 때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됐어요. 기억이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이름을 받았고요. 윤할인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6살 중얼거렸다. 그럼 20년 전이면 계산하는 표정이었다. 맞아요. 2005년이었어요. 할인이 말했다. 남자는 벌떡 일어났다. 2005년 그해 맞습니다. 그해 5월이었어요. 흥분한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다. 이름, 나이, 사건, 그리고 음악. 당신 손을 봐도 될까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리는 손을 내밀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남자는 그녀의 왼손을 들여다봤다. 검지 손가락 첫마디 부분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이 흉터 목소리가 떨렸다. 제 딸도 정확히 이 자리에 흉터가 있었어요. 3살 때 유리에 베어서 생긴 상처였지요. 하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평생 가지고 있던 흉터였다. 어떻게 생긴 건지 몰랐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줄 알았다. 그럼 저는 하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소. 확인해 봐야 해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았다. 당신이 내 딸일 수도 있어. 하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종된 엄마 이지원이 내 친엄마일 수 있다는 것. 당신 혹시 음악 교육을 받은 적 있어?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악기를 만져본 것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하린이 대답했다. 남자는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죠? 이 곡은 제 아내만이 알던 곡이요. 악보도 없어요. 녹음도 없고요. 오직 그녀의 머릿속에만 있던 선율이었지요. 하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왜 이 곡을 알고 있는지, 왜 연주할 수 있는지. 며칠 시간을 주시겠소? 남자가 말했다.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소. 유전자 검사도 하고 옛 기록도 찾아보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이준혁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자 어쩌면 당신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하리는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이준혁.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사흘 후 하리는 다시 그 저택을 찾았다. 이번엔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준혁의 부탁으로 온 것이었다. 옛 물건들을 보여드리고 싶소. 혹시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르니. 저택 1층 서재에서 이준혁은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앨범 여러 권이 놓여 있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건 제 아내와 딸의 사진들이요. 이준혁이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긴 머리를 한 여자가 바이올린을 들고 웃고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였다. 눈빛이 따뜻했다. 이지원이요. 제 아내였지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리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아기를 안고 있는 이지원의 사진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였다.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었다. 당신이요. 아니, 제 딸 하린이지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준혁이 말했다. 하린은 숨을 참았다. 아기의 얼굴은 작고 빨갛게 구겨져 있었다.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이게 나라고? 이 작은 아기가? 앨범을 계속 넘겼다. 돌잔치 사진,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 바이올린을 처음 만지는 사진. 점점 자라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리는 사진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보았다. 기억이 떠오르길 바라며. 그리고 한 사진 앞에서 멈췄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바이올린을 들고 웃고 있었다. 작은 바이올린이었다. 아이용 악기였다.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다. 하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달빛의 기억 그 선율이 다시 들렸다. 더 또렷하게, 더 선명하게. 눈을 감자 장면이 펼쳐졌다. 엄마와 함께 있었다. 엄마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고 나는 옆에서 듣고 있었다. 하리나, 이 곡은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달빛처럼 아름다운 내가 엄마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거야. 엄마. 하린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기억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느껴져요. 이 얼굴, 이 분위기 다 낯설지 않아요. 하린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이준혁은 다른 사진을 꺼냈다. 가족 사진이었다. 이준혁, 이지원 그리고 어린 하린. 셋이 함께 웃고 있었다. 행복한 가족이었다. 이게 우리 마지막 가족 사진이요. 사고 일주일 전에 찍은 거지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리는 사진 속 자신을 보았다. 작고 귀여운 아이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모든 게 무너졌다. 손을 봐주시겠어? 이준혁이 말했다. 하리는 손을 내밀었다. 이준혁은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사진 속 아이의 왼손 검지에도 똑같은 자리에 상처가 있었다. 하린의 손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흉터는 3살 때 유리컵이 깨져서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가서 꿰맸지요. 5바늘이었어요. 이준혁이 설명했다. 하리는 자신의 흉터를 만졌다. 평생 함께한 흉터였다. 이제야 그 유래를 알게 됐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소.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열어봐도 될까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준혁은 봉투를 뜯었다. 서류를 꺼내 읽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표정이 복잡해졌다. 어떻게 나왔나요?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 딸이 아니요. 세상이 멈췄다. 하린의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아니라고? 내가 그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이준혁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 모르겠어. 모든 게 일치했는데. 이름, 나이, 사고 흉터, 그리고 음악까지.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재는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이 째깍거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하리는 슬펐지만 동시에 평안했다. 마치 어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그 곡은 당신의 아내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린이 조용히 말했다.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건 누군가를 기다리던 사람의 곡이에요.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주는 음악이에요. 엄마가 딸을 위해 만든 곡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만든 곡이에요. 이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곡이란 말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안에 있는 건 확실해요. 제가 만들었는지 제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율은 제 거예요. 하린이 말했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어쩌면 당신과 제 딸은 그날 함께 있었을지도 몰라요. 같은 사고를 겪었고 같은 기억을 잃었을지도. 그래서 이 곡을 당신도 기억하는 거겠지요. 가능성이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였다. 이 바이올린을 가져가시오. 이준혁이 말했다. 제 아내의 악기지만 이제 당신이 연주해야 할 것 같소. 당신만이 이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귀한 물건이에요. 아니요. 악기는 연주되어야 해요. 박물관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도구니까. 이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리는 바이올린을 받았다. 무거웠다. 그러나 동시에 가벼웠다. 이제 이 악기는 그녀의 것이었다. 며칠 후 하리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산사태 당시의 기록을 찾고 뇌 영상을 찍고 심리 상담도 받았다. 혹시 기억이 돌아올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바이올린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손끝으로 케이스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표면이 느껴졌다. 복도는 조용했다. 사람들이 오가고 의사들이 지나다니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리는 그 속에서 혼자였다. 바이올린과 함께. 손끝이 시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바이올린의 울림이 다시 들려왔다. 귓속에서 멜로디가 흘렀다. 달빛의 기억. 하리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오래된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일까 아니면 내 안의 다른 목소리일까. 의사가 나왔다. 윤아린 씨 들어오세요. 하리는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서류를 보며 설명했다. 뇌 영상에서 특이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마 부분에 아주 미세한 손상 흔적이 있어요. 아마 어릴 때 받은 충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은 돌아올 수 있나요? 하린이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기억이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특정 자극, 예를 들어 냄새나 소리, 장소 같은 게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올린이 그런 트리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하리는 걸었다. 목적지 없이 그저 걸었다. 한강변에 도착했다.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었다. 하리는 벤치에 앉았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악기를 꺼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연인들. 하리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활을 들었다. 현에 갖다 댔다. 그리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다. 달빛의 기억 선율이 흘러나왔다. 소리가 강변을 채웠다. 몇몇 사람들이 멈춰섰다.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들었고 어떤 이는 미소 지었다. 하리는 계속 연주했다. 이제 이 곡은 슬픔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과거가 아니라 만들어갈 미래였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을 때 박수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날 밤 하리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벽에 걸었다. 창문을 열자 달빛이 들어왔다. 하얀 빛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하리는 달을 올려다봤다. 둥근 보름달이었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이제야 나를 찾았어요.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잃어버린 엄마에게, 찾지 못한 아버지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하리는 알았다. 기억이 없어도 이름의 유래를 몰라도 그녀는 그녀였다. 음악이 증명했다. 이 선율이 증명했다. 달빛은 여전히 하얗게 흘렀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웃으며 새로운 삶을 꿈꿨다. 다시 시작되는 소리.
1년 후 하리는 작은 음악학원을 열었다. 이름은 달빛의 기억. 성북동 작은 골목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다. 학원은 특별했다. 하리는 아이들에게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다. 음악이 무엇인지, 왜 연주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 가르쳤다. 음악은 기억보다 오래가요. 그리고 때로는 기억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보여줘요. 하린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들었다. 그리고 악기를 들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소리는 불완전했지만 아름다웠다. 밤이 되면 하리는 여전히 그 바이올린을 켰다. 학원이 텅 비고 불이 꺼지고 달빛만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녀는 혼자 앉아 연주했다. 달빛의 기억. 이제 이 곡은 완성됐다. 새로운 구절들이 추가됐다. 희망의 선율, 시작의 멜로디, 용기의 화음. 하리는 곡을 발전시켰다.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어느 날 이준혁이 학원을 찾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소문 들었어.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음악 선생님이 있다고. 하리는 웃었다. 과찬이세요. 제 손녀를 보내고 싶소. 7살인데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해요. 이준혁이 말했다. 손녀요? 하린이 놀라 물었다. 네. 제 아들이 결혼했고 딸을 낳았지요. 이름은 지원이에요. 할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답니다. 이준혁의 눈빛이 따뜻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이에요. 꼭 잘 가르치겠습니다. 며칠 후 작은 여자아이가 학원에 왔다. 커다란 눈망울에 환한 미소를 지닌 아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원이에요. 하리는 아이를 보며 웃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따뜻한 기분이었다. 안녕 지원아. 선생님은 윤하린이야. 함께 음악 만들어 볼까? 하린이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올린을 들었다. 작은 손으로 활을 잡았다. 그리고 첫 음을 냈다. 삐걱거리는 소리였지만 하린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날 밤 하린은 다시 연주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달빛이 줄 위에 닿을 때마다 새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하린은 깨달았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과거를 찾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달빛의 기억은 이제 그녀의 과거가 아니었다. 그녀의 현재였고 미래였다. 모든 음표 하나하나가 새로운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연주가 끝났다. 고요가 찾아왔다. 하리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리는 완전히 평화로웠다. 더 이상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했다. 음악, 아이들, 새로운 삶.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야 나를 찾았어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이번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달빛은 여전히 하얗게 흘렀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웃으며 연주를 이어갔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여정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때로는 과거를 찾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의 선율이 될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